시험 대비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는 고등학교 1학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 제일 중요한 단원이거든. 그래서 시험에도 엄청 잘 나오고 두고두고 잘 써먹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항등식이라는 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것. 문자 그대로 항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항상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자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했으니까 문자가 기준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k가 될 수도 있고 자, 주어진 식에서 항상 주어질 거야. 뭐뭐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x끼리 비교를 하면 되고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k끼리 비교하고 항등식이라는 소리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로도 나오지만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라는 말로도 나오기도 해. 어떤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얘도 항등식을 나타내는 거고 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 뭐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뭐 어떤 값 x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항등식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지 항상 등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 자, 그럼 볼게. 항등식의 성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랬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 근데 우변은 0이라는 소리는 x제곱의 개수도 없고 x의 개수도 없고 상수항도 0이라는 소리인 거니까 x제곱의 개수인 a도 0이 나와야 되고 x의 개수인 b도 0이 나와야 되고 상수항 c도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 프라임 x제곱이랑 요 프라임이 다 빠져버렸네. 플러스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끼리 서로 같아야 되니까 a랑 a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b랑 b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c랑 c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 요거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도 성립하겠죠. A랑 A 프라임이 같고요. B랑 B 프라임이 같고요. C랑 C 프라임이 같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 프라임 X제곱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이라는 이 등식은 X에 대한 뭐가 된다?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기 위해선 좌변, 우변이 똑같으면 된다. 그거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이 좌변, 우변을 비교할 때 지금처럼 x제곱의 개수, x개수, 상수항처럼 이렇게 숫자가 모르는 개수들이 나오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미정개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미정개수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자, 항등식에서 미정개수를 푸는 방법은 지금처럼 등식의 양변에 동류항의 개수가 같다로 비교하는 거야. 이걸 개수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매번 등식을 다 전개해갖고 개수끼리 비교하면 번거롭겠지. 물론 간단한 거는 전개해서 푸는 게 훨씬 간단해. 근데 복잡한 거는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숫자를 대입해서 x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좌변, 우변을 계산해서 미정개수를 찾을 수도 있잖아. 그 방법이 뭐냐면 문자에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숫자를 대입한다 그래서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을 풀 때는 개수끼리 비교할 수도 있고요.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풀 수도 있는 거.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정해주세요. 그랬어. 그러면
a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플러스 c는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전개를 할지 숫자를 대입할지를 선택을 하는 거야. 이건 어떤 방법을 써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2차니까. 2차 정도는 전개하기가 빠르잖아. 그럼 우리 전개해서 풀어볼게. 자, 그러면 a랑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곱해져 있는 거니까 먼저 거듭제곱부터 풀어야 되지. 아직 이거 풀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a부터 풀어요. a부터 곱해요. 제곱부터 해요.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거듭제곱부터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 냅두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거듭제곱 풀면 플러스 b x 플러스 1 플러스 c. 자, 자변 전개하면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b 플러스 c. 자, 그러면 ax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x끼리 동량 묶어야 되니까 2a 플러스 bx 이렇게 될 거고 상수항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다. 자,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된다. 그럼 우리 개수끼리 비교하자 그랬으니까 x제곱의 개수 a는 1이 돼야 되는 거고 x의 개수 2a 플러스 b는 우변에 x 개수가 없네? 그러면 0이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좌변에 상수항 a 플러스 b 플러스 c, 우변은 상수항이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a는 1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c는 마이너스 1에다가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 넘겨가면 플러스 1 되니까 0 되겠네.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0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bx-1, x 플러스 1 플러스 c x-1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풀까요? 전개를 할까요? 숫자를 대입할까요? 각자 편한 방법 쓰면 된다 그랬어. 뭐가 편할까? 선생님은 앞에 거는 개수했으니까 요거는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게. 뭐 집어넣을까요? 0 되는 값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그치, 여기 봤더니 요거 있네. 그럼 x에다가 먼저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하면 x라고 생긴 데다가 그냥 다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좌변은 2 플러스 1 플러스 a가 될 거고 우변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그치 0이 돼버리지. 1 빼기 1. 근데 0에다 뭘 곱해도 0이니까 여기 없어질 거고 그치? 여기도 없어지겠네? 그럼 뭐가 나? 0 되겠다. 자, 그럼 a는 뭐?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겠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0 되니까 뭐 있을까?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뭐가 되지? 1 되니까 2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없어지겠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2c 이렇게 나오겠다.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c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에다 마이너스 2 되나요? 그쵸. 그럼 c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자, 그럼 c가 1 나왔어요. 그럼 c가 1 나왔으면 이번에는 x에다 뭘 집어넣을까요? 0 되는 값은 다 집어넣었으니까 계산하기 편한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계산하기 편한 값이 뭐가 있을까? 0 집어넣으면 좌변이 간단해지잖아. 그래서 나는 0을 집어넣을 거야. x에다 0 집어넣으면 a는 0, 0,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b 될 거고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나요? 네, 근데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구했고 c는 1이라고 구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1, 요거 a를 넘길게. 그러면 플러스 3 되나? 그러면 b는 2 이러고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2, c는 1입니다. 이러고 구할 수 있겠네. 항등식을 풀 때는 개수를 비교하거나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라. 그거만 기억해주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나머지 정리는 말 그대로 나머지니까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겠지.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 등식, 항등식 하면서 우리가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검산식으로 썼던 거 기억하죠? 그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한번 해볼게요. 다항식 p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등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px는 검산식으로 쓰자는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자, 어떤 수 나누어지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꼴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x는 x-알파 qx 플러스 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양변에 우리 알파라는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알파라는 애를 집어넣으면 P알파는 알파 집어넣으면 여기는 0 돼버리겠네. 그럼 뭐만 남아? R만 남겠다. 그지? 그러면 다항식 P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뭐가 된다? P알파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게 나머지 정리인 거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나머지만 남도록 하는 거. 나머지 정리. 항등식으로 나타내서 나눠지는 수가 0 되는 값을 찾아서 그 값을 대입해. 그러면 항상 나머지만 나올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 그 나누는 수를 잘 보고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항상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 때는 읽으면서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하는 거야. 최소한 2개, 3개의 식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머릿속으로 절대 하지 마요. 나머지 정리는 머릿속으로 안 돼. 우리 친구들 보면 암기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 전 암산 잘해요. 암산 잘하는 거 절대 자랑 아니에요. 정확하게 암산을 잘하면 괜찮아. 근데 우리 맨날 암산하다 뭐해? 부호 틀려, 숫자 틀려, 넘어가다 좌변 우변 틀려 막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암산하지 말고 우리 풀이노트 잘 쓰잖아. 풀이노트에 이렇게 쓰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야. 선생님 맨날 강조하지. 뭐라 그랬어? 수학은 눈으로 푸는 거 아니랬어. 눈으로 보면서 연필로 쓰면서 머릿속으로 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쓰면서 합시다. 자, 그러면 다항식 p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입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px는 x-2 복수 qx 나머지가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요 식을 보고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p2는 1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여기서 px는 x-2 qx 플러스 1. 요 정도는 생략해도 돼. 그냥 우리가 몇 번 하다 보면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구나. 그러면 그거는 p2가 1이구나. 그거만 알고 있어도 돼. 요건 꼭 써줘놓는 소리야. 그 다음에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도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bx는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qx 나머지가 4. 자, 근데 조심해야 돼. 2qx와 2qx는 다른 거지. 그래서 여기를 다른 문자로 표현하는 거. 뭐 q1x 아니면 뭐 q'x 이렇게 써도 되는데 편한 대로.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뭐 p 마삼은 마사라는 거. 자, 요 두 가지 식을 알았어. 그래 놓고 구하라는 것도 뭐라 그랬어? 우리가 구하려는 건 px는 x-2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다른 q2x로 잡을게요. 자, 더하기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랬어. 근데 이 나머지는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눴네. 얘가 2차식이야.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눗셈은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어때야 된다 그랬어. 그치, 낮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누는 수가 2차니까 우리가 나머지는 1차로 ax 플러스 b로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면 항등식 성질에 의해서 x에다 뭘 집어넣자? 2 대입할 수 있잖아. x에다 2 집어넣으면 p2는 2 집어넣으면 0 돼서 없어지겠네? 그럼 2a 플러스 b만 남겠지. 그럼 우리가 2a 플러스 b, p2를 뭐라고 그랬어? 1이라고 그랬으니까 2a 플러스 b는 1이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할게요. 그럼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p 마3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얼마다? p 마3이 뭐라 그랬어? 마사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네요. 두 식 뭐 해줄까요? 네, 빼주면 되겠죠. 그럼 b가 없어질 거고 2a에서 마이너스 3a를 빼니까 5a가 될 거고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플러스 5가 될 거고 자, 그럼 a는 1이 될 거고요. b는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나요? 2A 플러스 B가 1인 거니까 B는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뭐로 잡았어? AX 플러스 B로 잡았잖아. 그래서 나머지 RX는 어떻게 구한다? A에다 1 집어넣고 B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X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야지 되는 거야. 항상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자고요? 식으로 먼저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내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 배웠으면 인수 정리를 갑시다. 인수 정리라는 건 뭐냐면 나머지 정리의 특수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인수 정리라는 건 뭐냐면 나머지 정리처럼 똑같이 푸는데 나머지가 없는 거. 나머지가 없다는 건 나머지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나누어 떨어지거나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건 나머지 정리의 특수 케이스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뭐 인수정리를 뭐 따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건 똑같이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px가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우리 x자리에 알파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래서 p알파가 0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소린 거야. 아니 나머지 정리된다. 인수정리. 나머지가 0 되는 값은 인수정리. 자, 그러면 p알파가 0이면 px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똑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인수정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인수정리라는 말도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지만 P알파가 0이라는 소리도 되고요. PX는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의미인 거야. 인수정리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런 소리나 P알파에다 0을 집어넣는다는 소리나 P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나 다 똑같은 말이라는 소리야. X-알파가 PX의 인수이다나 다 똑같은 말인 거.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다 요 문제 말이 나와 있으면 다 그렇게 풀면 돼.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분해라는 것도 뭐야? 2개 이상의 식을 곱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곱으로 나타낸다는 건 뒤에 뭔가 없다는 소린 거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소리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요 같은 의미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봅시다. px를 8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거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풀기만 하는 거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겠네. 그럼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1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9라는 값을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눗셈을 앞에서 배웠는데 직접 나눠보는 방법을 배웠었고 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야. 조립제법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조립제법은 항상 어떤 식으로 나눌 때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눌 때만 1차식. 조립제법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사용해서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땐 직접 나눠받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직접 나누려면 너무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잖아. 그래서 1차식으로 놔둘 때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쓰거나 아니면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나누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을 1차식 x-2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조립제법을 쓸 때는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개수들만 쓰는 거야. x세제곱의 개수는 3,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4,
x계수 2 상수랑 마이너스 8. 근데 만약에 x제곱의 계수가 없어. 예를 들어 3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을 나누래. 그럼 이럴 때는 x제곱의 계수가 없지. 우리 나눗셈 할 때, 직접 나눌 때 계수가 없으면 어떡하라 그랬어? 비워누라고 했었지. 그럼 얘는 조립제법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차수가 빠져 있으면 그때는 이 차에는 없으니까 0을 써야 돼. 비워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0을 써서 조립제법을 쓰면 돼. 그래서 조립제법을 할 때는 계수만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가 x-2잖아요. 그럼 x-2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x-2가 0이 되는 x값은 2가 되기 때문에 2로 나누는 거야. 우리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우리 최대 공약수 찾았던 것처럼 이렇게 니은자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2로 나누자 그랬으니까 2를 여기다 쓰고 맨 앞에 건 그대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2하고 3이랑 곱해라. 자, 곱하면 2, 3은 6. 그 다음에 이 두 식은 더해라. 그럼 더하면 얼마? 2.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또 곱해라. 그 다음에 더해라. 곱해라. 더해라. 그럼 얘가 맨 마지막 게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식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누가 된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몫과 나머지를 쓰세요. 그랬으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 몫은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럼 조립제법을 이용하자 그랬으니까 2 계수 먼저 쓰자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2, 1 써놓고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x값을 찾자. 그럼 2분의 1이겠네. 자, 그럼 2분의 1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라고 그랬고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0. 곱하면 0, 더하면 2, 곱하면 1. 그럼 나머지가 뭐가 돼? 2 이러고 나오겠네. 그러면 얘를 쓸 때는 일단 목 쓰기 전에 이걸 항등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항등식으로 나타낼 때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분의 1 몫은 2x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나머지 2 이러고 쓸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나누는 수가 x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고 2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이걸 항상 어떻게 하겠어? 분수로 나눌 때만 조심하자 그랬어. 요 몫에 있는 2를 앞으로 뽑아서 이렇게 쓰자 그랬지. 그럼 요 2는 여기다 이렇게 곱해줘도 된다 그랬으니까 2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몫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얘로 나눴을 때 몫은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제일 실수하는 게 뭐야? 몫을 2x제곱 플러스 2로 쓰는 애들이 많아. 분수로 나눌 때는 분모로 나눠서 써라.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써서 나누는 수로 맞춰주는 거야. 2x-1로. 그거만 조심해 주세요. 조립제법을 쓸 때 분수로 나눌 때만 몫을 바꿔주는 거. 이번 강의는 내용이 좀 길어서 파트를 나눠서 녹화를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공부한 거니까 요 부분, 뭐뭐 배웠어요? 항등식,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립제법. 이렇게 네 가지 배웠어. 그 네 가지에 대한 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 것인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항상 이렇게 큰 골격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시험 대비 준비를 하면서 차곡차곡 머릿속에 내용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